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확률 통계, 이제 통계 쪽 처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통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자료를 분석하겠다는 거야. 그지? 자료를 분석하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그 통계를 언제 배웠어요? 처음 배웠을 때 통계라는 파트를 배웠어. 언제? 중3 때 찍었어요. 중3 2학기 때 처음 배웠어요. 통계를. 그때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해볼게. 여기가 x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 도수라는 게 있었어. 도수. 그다음에 여기 1이고 2고 여기 3이고 뭐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여기는 얘가 3개가 있었고 얘가 4개가 있었고 얘가 3개가 있었어요. 전체 10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표를 하나 줬어요. 이런 표를 뭐라고 하죠? 도수 분포표라고 하죠. 오케이? 여기는 이 표 자체가 나타내는 거는, 이 표가 나타내는 거는 1이 3개 있구나, 2가 4개 있구나, 그 다음에 3이 3개 있구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나타내는 거는 1이 몇 개? 3개, 2가 몇 개? 4개, 그 다음에 3이 몇 개? 3개 있는 요 전체 10개의 자료, 여기는 요 10개의 자료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어렵지 않지? 뭐 이거 어려울 게 없지? 맞아? 여기서 이 자료가 10개나 있으니까 여기는 얘를 뭘 하고 싶었냐면 여기는 얘 대표 값을 만들어 보고 싶었나 봐. 그 대표 값.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숫자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표 값이라고 나왔던. 그럼 대표 값에는 뭐가 있었어? 대표 값에는 3개가 있었죠, 총. 기억을 떠올려 보자. 제일 대표적인.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평균이라는 애가 있었고, 중앙값이라는 애가 있었고, 빈값이라는 게 있었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여기는 얘에서 사실 가장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 게 이제 평균이라는 애가 되는 거고, 중앙값은 그냥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게 대표값일 텐데, 하나가 뭐 극단적으로 막 하나가 만이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요 11개의 평균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자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은 별로 의미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온 게 중앙값이었고, 최빈값은 뭐 선호 조사할 때 나왔던 게 최빈값이었어.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이제 평균 베이스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냥 그 평균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는, 여기는 얘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잖아. 0, 0, 0 있고 2, 2, 2, 2 있고 만약에 4, 4, 4, 4 이렇게 있는 것도 있었어. 얘 평균이랑 얘 평균을 실제로 구해보면 두 개는 같게 나오거든. 두 개 같게 나오는데 둘 다 2로 나올 텐데, 여기는 이 자료랑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잖아. 그렇지? 얘는 평균으로부터 1만큼씩 떨어지는 3개랑 1만큼씩 떨어지는 또 3개 이렇게 있는 거고, 얘는 2만큼씩 떨어진 거 3개랑 2만큼씩 떨어진 거 3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렇지? 얘네들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궁금했나 봐. 오케이? 그래서 그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산포도라는 거. 산포도. 흩어져 있는,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그 값, 하나의 값을 산포도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얘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여기서 나오는 게 분산이었어. 그 다음 분산 다음에 나왔던 게 표준 편차라는 거였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평균과 그다음 분산과 그다음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해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여기 있는 이 상황을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 여기 얘, 그렇지, 도수 분포. 그러니까 도수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개수야, 개수. 도수 분포표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래서 도수 분포,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분포가 도대체 뭘까? 분포에 좀 이해를 좀 하나 하고 갔으면 좋겠어. 분포라는 거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어떤 그 자료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나요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지? 그 분포를 나타내는 표라고 해서 분포표라고 하는 거고, 얘의 의미가 1이 3개 있고 2가 4개 있고 그다음에 3이 3개 있는 그런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뭘로 바꿀 거냐면, 이제부터 우리 도수 분표 말고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얘는 그러면 여태까지 도수로 얘 분포를 나타냈다면 이제 여기는 얘를 확률로서 저기 이제 분포를 나타내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표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얘가 x야. 여전히 1과 2와 3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가 여태까지 도수였다면 얘는 이제 여기는 이 값이 확률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얘가 확률을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가 1일 확률이 얼마인가요? 이런 뜻이겠지? 그죠? 1일 확률은 전체 몇 개 중에 10개 중에 3개였으니까 얘 확률 5가 안 빼졌어. 10분의 3이 되겠죠? 네. 맞아? 여기 얘는 10분의 4가 되겠죠? 여기 10분의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1. 그렇지. 확률 다 더하면 합계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확률 분포 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얘 평균도 구할 거고 그다음에 분산도 구할 거고 표준편차도 구할 거야. 저기는 쟤를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네들 있잖아. 얘네 확률들이죠. 확률들. 각각의 확률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렇게 좀 써볼게. 이렇게 좀 써볼게. 좀 일반적으로 써볼게. 여기 x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확률이라고 해서 이제 p라고 씁니다. 확률 배웠잖아. 여기서 이제 얘가 뭐라고 할까? x1, x2, x3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n 개의 자료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걔네들의 각각의 확률이 p1, 그다음 p2, 그다음 p3, pn 이렇게 해가지고 땡땡땡 이렇게 합계는 무조건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여기 있는 얘가 확률 분포표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볼 만한 게 이런 거야. 여태까지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했을 때는 어떻게 접근했냐면 p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사건이 들어갔어. 그렇지? 그럼 얘의 의미는 뭐였어? A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이런 뜻이었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 표현을 이제부터 이렇게 좀 써보자는 거야. P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X가 XK가 될 확률입니다. 이렇게 써보자는 거야. X가 XK가 될 확률이 무슨 말이냐면 X라는 게 여기 어딘가 XK가 있었나봐. 여기는 PK 이렇게 들어가 있었겠지? 맞아요? 그럼 확률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 얘를 내가 지금 현재 PK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봐봐. 여기는 얘는 내가 여기다가 K 대신에 뭘 넣는가에 따라서 여기는 이 값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내가 어떤 뭐라고 쓸 수 있겠어? 하나의 함수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서 변수는 뭘까요? 변수는 x값이 이 x값이 얘가 될 때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x를 가지고 내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수라고 불러요. 변수.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요 p를 가지고 뭐라고 부를 거냐면 함수라고 부를 거야. 함수. 근데 우리는 지금 확률 쪽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 x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이 함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확률. 이름을 이렇게 불러.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뭔가 좀 물리적으로 지금 이름이 결정돼 있다, 그지?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상황이 확률 질량 함수. 얘도 확률 질량 함수야, 사실은. 요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불러? 확률 변수라고.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봐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봐봐, y는 fx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사실 변수잖아요. 변수.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x 값이에요. x를 뭔가 넣었을 때 나오는 그 y 값 이런 걸 생각하는 거니까 정의역이 항상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함수에서.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확률 분포를 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확률 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문제 풀 때 확률 변수가 뭔지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확률 변수다, 이게 확률 변수다, 이런 게 확률 변수들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확률 질량 함수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PK라고 하는 애 있지? PK, K만점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는 얘는 항상 확률이기 때문에 얘는 0에서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그 P1부터 쭉쭉 더해서 어디까지 Pn까지 몽땅 다 더해버리면 걔는 무조건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 여기는 얘가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입니다. 오케이?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여태까지 우리가 배우던 거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뭔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뭐 이런 거였다고 생각해보자. 뭐라고 하지? 주사위.
두 개를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어. 그래서 나온 수의 차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뭐 5, 1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나온 수의 차가 5가 되는 이런 걸 하나의 내가 사건이라고 바라보는 거고 내가 궁금한 건 현재 PA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 오케이? 얘를 확률 변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봐봐.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 내가 궁금한 거는 나온 수의 차야. 나온 수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이렇게 바라봐. 오케이?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x가 될 수 있는 건 뭐뭐 될 수 있지? 그게 될 수 있는 건 차이가 빵일 수도 있죠. 차이가 1일 수도 있죠. 차이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지. 6일 수는 없지. 맞죠? 얘네들이 각각 확률 변수들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확률 분포표를 하나 만든다면 여기 얘가 x가 되는 거고 0, 1, 2, 3, 4, 5까지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각각의 확률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얘가 5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 확률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 했던 거야.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전체 경우의 수는 36개가 될 겁니다. 그거 중에서 차이가 5래요. 그럼 1이랑 6이랑 2랑 5 차이가 5래. 6이랑 1, 2개밖에 없네. 맞죠? 얘는 이거분의 2니까 얘는 18분의 1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 오케이? 여기 들어가는 건 우리가 여기까지 구하던 그런 확률들을 구할 수 있어요. 차이가 0인 거는 몇 개겠어? 36개 중에 1, 1, 2, 2, 3, 3, 4, 4, 5, 6, 6 6개겠다. 맞죠? 차이가 1인 건 좀 많겠다. 그죠? 차이가 1인 건 뭐 몇 개일까? 차이가 2인 거 볼까? 여기 지금 36분의 2였잖아. 그럼 차이가 4인, 차이가 4인 건 뭐? 1이랑 5랑 그지? 2랑 6이랑 맞아? 단에 거꾸로 하면 4개지. 네. 얘는 4개가 돼.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세 나가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확률 분포표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좀만 더 해볼까? 3개짜리는 어때? 3짜리 1, 4, 2, 5, 3, 6 이렇게 되지. 이거 거꾸로 뒤집은 거 총 6개다, 그지? 네. 36분의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다 쓰. 차이가 1인 것 같으면 어때? 1, 2, 2, 3, 3, 4, 4, 5, 5, 6 뒤집어 총 몇 개? 10개. 36분의 차이가 2인 것들 1, 3, 2, 4, 3, 5, 4, 6까지 몇 개? 8개. 총 8개. 이거. 그치? 그럼 이거 다 더하는 게 합계가 1이 되는지 한번 볼까? 36분의 뭐가 되는 거야? 2 더하기 3은 6, 12, 20, 30, 36 된대. 됐어?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봐봐. 이제 확률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P 해가지고 X가 5 이상일 확률을 뭐 4 이상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러면 x가 4 이상이래. 그럼 얘 더하기 얘 해주면 답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달라는 얘기야? px가 5일 때 4일 때 더하기 px가 5일 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확률 문제가 돼. 확률 분포에서 바라보는 확률 분포. 네, 확률 문제. 어렵지 않죠? 그럼 봐봐. x가 예를 들어서 0에서 5 사이입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인가요? 1이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뭐 1에서 2 사이입니다. 그러면 1 요거랑 요거 두 개 더 버리면 답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일 거야. 그래서 통계 쪽에서는 크게 몇 가지로 문제가 나오냐면 2가지로 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 다시 통계 쪽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두 가지. 확률 분포 안에서 첫 번째 확률 구해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 구해주세요. 표준 편차. 요건 이제 좀 이따 얘기 다시 진행할게요. 표준 편차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지금 문제는 지금 해결을 한 거야.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생각할 수 있으면 뭐 크게 더 설명할 건 없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괜찮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냥 PA라고 썼던 거는 그냥 이제 PX는 뭐가 됩니다, 뭐 X가 어디서 어디 사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 그럼 통계 쪽, 그러니까 통계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뭘까요?
통계라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봐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극한 바라볼 때 뭐 바라봐 주세요? 극한 볼 때 처음에 뭐 봐? 꼴 봐. 극한 꼴에서부터 시작해서 꼴에서 끝나는 학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통계 쪽에서는 제일 먼저 바라볼 게 뭐냐면 그 변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뭐인지 그걸 x로 내가 놓으면 좋은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주면 돼. 그럼 확률 문제는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구하는 게 x가 어떤 상태일 때, x가 뭐 어떻게 돼 있을 때 확률을 구하는 건지를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얘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가지고 여기는 얘를 통해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죠? 이 표 그리는 게 좀 귀찮고 되게 계산도 할 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 여태까지 한 게 아까처럼 차이가 5인 거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0일 때도 구해야 되고 1일 때도 구해야 되고 2일 때도 구해야 되고 5일 때도 구해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도 구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확률 변수의 범위, 확률 변수 먼저 설정하고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고 거기 있는 개에 대한 그런 확률들을 각각 따로 구해서 확률 분포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야.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어요. 뭐 확률 자체가 어렵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물론 정의가 소중하지 않은 파트는 없어요. 근데 통계 쪽에서는 정의를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한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알았죠? 정의를 모르면 못 푸는 거야. 정의를 알면 풀 수 있어. 그래서 정의를 통해서 뭘 할 거냐면 어떤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정의랑 다음 계산력, 계산력, 정의 가지고 계산. 이 파트에서 주구장창하는 내용이 정의 가지고 계산.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정의가 뭔가요? 이 얘기만 계속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하기 시작할 거냐면 대표값 중에서 평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대표값 중에 평균. 봐봐. 저기는 저 얘를 다시 한번 써보자. 다시 쓰기 귀찮은데. 그냥 할까? 여기다 할까? 이거 지금. 봐봐. 평균 얘기를 하네. 이 평균의 정의가 뭐냐면 평균의 정의는 원래 정의가 도수분포표에서의 정의는 뭐야? 이걸 별량이라고 불렀었어. 지금 여기 확률 변수라고 부르잖아. 이게 별량이라고 불렀었거든. 별량들을 다 더한 거를 전체 별량의 개수로 나눠준 걸 평균이라고 했었어.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평균의 정의는 뭐였냐면 얘는 10분의 1이 몇 개? 3개. 2가 몇 개? 4개. 그 다음에 3이 몇 개? 3이? 3개. 아니, 요걸 써놓고 왜 4라고 썼지? 고민하고 있었어. 3이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치? 이걸 계산한 결과가 뭐예요? 평균입니다. 이렇게 배웠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확률적으로 좀 바꿔볼게요. 상황 자체. 잘 봐봐. 되게 쉬워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쪼갭니다. 여기다가 요렇게 세 개로 쪼개져.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0분의 1 곱하기 3이 되고요. 더하기 10분의 2 곱하기 4가 되고요. 그럼 10분의 3 곱하기 3이 돼요. 다시 쓰면은 얘는 1 곱하기 10분의 3이고요. 2 곱하기 10분의 4예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10분의 3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여기는 이식과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여기는 이식과 여기는 얘의 관계를 한번 판단해봐. 이식과 얘. 얘랑 곱하고요. 얘랑 곱하고요. 얘랑 곱한 것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평균의 정의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봐봐. 잘 기억해야 돼. x고 p야. 여기가 지금 x1, x2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 xn까지 이렇게 있었어. p1이고 p2야. 그래서 pn까지 이렇게 있었어. 다 더한 거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어? 그러면 여기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 평균. 지금 변수가 뭐냐면 변수가 x예요. 그러니까 x에 대한 평균. 우리 기대하다. 기대하다가 영어로 뭐지? 어? 기대. 어? 크게. 기대하다. expect. expect가 기대하다 아니야? 맞아요? expectation은 기대 아니야? 맞아요? 나는 몰라.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이해 이래요. 그래서 얘의 뜻은 뭐냐면 x라는 변수에 대한 평균입니다. 평균이 기대값이거든. 평균의 다른 말이 기대값이야. 이건 얘 기대값이야. 왜 평균이 기대값일까? 내가 이 중에서 하나를 뽑아. 그럼 얼마가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는 얘 평균적인 값이 나올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 평균의 기대값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고 얘는 뭐 기호로 스몰 m이라고 쓰기도 해. 어쨌든 여기는 얘 평균은 2x. 얘 여기는 x라는 변수에 대한 뭐가 됩니다? 평균이 됩니다. x에 대한 변수에 대한 평균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정의상 x1, p1, x2, p2 쭉쭉쭉 xn, pn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얘를 우리는 뭘 배운 사람들로서 파백이요. 시그마를 배운 사람들로서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pk라고 쓰면 되겠네. 됐나요? 여기는 얘가 뭐라고요? 확률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이제 선생님이 계속 물어볼 거야. 평균의 정의가 뭐지?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너희들 답을 선생님이 미리 알려줄게. 앞으로 그렇게 답을 하면 돼. 그렇지? 여기는 얘를 해석해. 여기는 얘는 변수들이잖아. 변수들. 그렇지? 여기는 얘네들은 다 뭐야? 확률들이지. 맞아? 그래서 얘는 변수들과 변수 곱하기 확률을 한 것들이지. 다 더한 게 평균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변수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한 거. 오케이? 다시 평균이 뭐라고요? 그렇지. 변수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변수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한 게 평균이라고 하는 얘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제를 좀 이렇게 풀어볼게요. 봐봐. 예를 들어서 그냥 저 정의만 정확하게 기억해놔. 그리고 여기는 이 식의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 식의 의미. 얘가 변수고 얘가 뭐야?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변수에다가 뭘 곱해서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해버리면은 걔는 평균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봐봐. 얘가 x가 있었어요.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었나 봐요. 좀 작게 가자. 귀찮으니까. 여기는 얘가 5분의 1이었습니다. 얘가 5분의 3이었대요. 여기는 얘가 5분의 1이었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여기는 얘가 다 더하면 1이잖아. 이렇게 돼 있어. 이 상태에서 내가 x들의 뭘 구해주세요? 평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다? 변수 곱하기 확률 5분의 1이죠. 변수 곱하기 확률 뭐가 됩니다? 5분의 6이 됩니다. 변수 곱하기 확률 뭐가 됩니다? 5분의 3이 됩니다. 오케이? 다 더한 거예요. 그럼 5분의 뭐가 될까요? 10이 되네요. 그럼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줘. 여기까지 어려워? 쉬워? 별로 안 어렵죠? 됐어? 오케이. 됐어. 그럼 봐봐. 이렇게 가볼게. 2x 이렇게. 갑자기 2x들의 뭐가 궁금하네? 2x들의 평균이 궁금하네. 2x들의 평균. 나는 뭘 알고 있는데? x를 알고. 그러면은 그냥 2x를 써 그냥. 그럼 얘다 몇 배 한 거니까? 2배 한 거니까. 2배씩 쓰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이제 2x라는 변수에 대해서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2 더하기 5분의 6이 되면서 아마 답이 4가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죠? 겁먹지 마. 되게 쉬운 거야. 자, x제곱의 평균이 궁금하군요. 어떻게 해줘? 그렇지. 그냥 제곱 하나 써놔야지. 이게 뭐가 된다? 1이 되겠지. 얘는 4가 되겠지. 얘는 9가 될 거야. 얘네들 가지고 뭐 해주세요? 평균 해주세요. 뭐 해줍니다. 5분의 1 더하기 5분의 12 더하기 5분의 9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뜻이야. 어렵지 않죠? 되게 쉽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잘 봐. 이제부터 이제 이 식을 좀 뜯어볼 거야. 시그마 해가지고 k는 1부터 n까지인데 사실 요 1부터 n까지는 그냥 여기 자료가 첫 번째 자료부터 n번째 자료까지다라는 의미야. 확률 변수가 0부터 시작하는 거면 0부터 시작하는 거고 5로 끝나면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숫자랑 이 숫자는 큰 의미는 없어요. 전체 자료를 다 더하고 있군요라는 뜻인 거야. 됐죠?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그냥 시그마 이렇게 쓸까? 그냥 이렇게 쓸게. 아니 이렇게 쓸게. 이렇게 쓸 테니까 그냥 다 더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줘.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제가 i라고 써도 돼요. 이렇게. i라고 쓰고 뭐 t라고 쓰고 뭐 되게 다양하게 씁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써볼게. xi 곱하기 pi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거네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뭐로 바라보겠어요? 변수로 바라보겠어요. 여기 있는 얘 xi 요거 하나를 변수로 바라보겠어요. 이런 뜻이니까 나는 이 변수에 대한 평균이 궁금하군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다시 여기 이 변수에 대한 평균이 궁금하군요.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됐니? 다시 만약에 시그마 j라고 해볼게요. j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었어. 이거면은 x j의 2배의 마이너스 1 요거에다가 pj를 이렇게 곱했나 봐.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너희가 읽을 때는 어디다가 확률을 곱했는지를 생각해봐.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변수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변수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한 게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변수거든. 그러면 이 xj라고 하는 게 나타내는 게 x라면 맞아? 거기다 지금 2배를 했고 거기다 빼기 1을 했어요. 이렇게 된 이 i에 대한 평균이 궁금하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하나만 더. 자, 시그마 k라고 갈게요. k가 1부터 n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xk의 제곱에다가 pk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의 의미는 뭘까요? 이해. x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시그마식을 바라보면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바로바로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은 그것부터 내면 안 돼. 이 식을 너희가 뜯어서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가 확률인지. 얘가 확률이잖아, 그지? 확률에다가 뭘 곱했는지, 확률에다가 뭘 곱했는지 보고 거기 있는 걔를 변수로 쓰면 되겠구나. 그 xk나 xj나 xi 같은 애를 내가 큰 x로 바꿔가지고 그 변수에 대한 평균이 궁금하군요. 그 변수에 대한 평균이 궁금하군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선생님이 너희들 요구하는 거는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근데 얘를 가지고도 얘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둘 다 돼야 돼. 이것 때문에 통계 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 식을 해석 못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허다해요. 오케이? 문제가 이걸로 막 나오는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 막 다 시그마 다 계산하고 있어. 계산할 수도 없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건데 이걸로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돼. 알았죠?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지금 선생님이 쓰는 건 다 개념 노트에 잘 정리해봐요. 알았죠? 정리해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할 거는 분산의 정의에 대해서. 자, 분산의 정의. 분산의 정의를 하기 전에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편차라고 하는 데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돼요. 편차라는 게 뭘까? 편차의 말뜻이 뭔 것 같아? 밝음과 차이.
그렇지.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해요. 되게 잘했어. 근데 정확한 의미는 여기는 얘는 변수에서 변량해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변수라고 쓸게. 변수 빼기 평균을 했을 때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편차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평균이 2였어요. 얘 평균이 2였어. 그럼 얘 편차는 얼마인가요? 얘 빼기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야. 얘는 0인 거고 얘는 1인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편차의 정의는 변수에서 뭘 빼주세요? 평균을 빼주세요. 그럼 봐봐. 편차라는 얘기를 왜 시작했을까? 두 번째 이야기는 3포도였어. 난 대표가정이 끝났거든. 이제 3포도였어. 3포도는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치?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뭘 정의했어요? 편차라는 걸 정의했어요. 근데 이 편차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볼게. 이거 바꿔야겠다. 편차로 바꾸자. 분산 다시 하고. 그럼 이 편차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야? 편차의 합은 뭐가 될까? 그래 생각해봐. 이거 봐봐. 처음에 얘가 뭐였어? 마이너스 1, 0, 1이지. 마이너스 1, 0, 1이지. 다 더하면 얼마야? 0이죠.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야? 마이너스 1이 3개 있어. 0이 4개 있어. 2가 3개 있어. 이런 상황이죠. 아니 뭐야? 3이 3개 있어. 이런 얘기죠. 다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돼요. 편차는 정의 때문에 항상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이걸 다 더하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봐봐. 평균이라고 하는 건 뭐야? 평균은 원래 정의상 n개가 이렇게 있었으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쭉쭉 더해가지고 xn까지 이렇게 다 더한 걸 평균이라고 한단 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편차라고 하는 거는 x1 빼기 m 이거라며. 그 다음에 x2 빼기 m이라며. x3 빼기 m이라며. 이런 식을 내가 다 더했다고 쳐봐. 그럼 이거 뭐가 돼요? 쭉쭉 더해서 xn 빼기 m 이렇게 될 거예요. 평균이 m이라고 했을 때, 평균을 m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며. 이걸 다 더해봐. 이게 뭐가 돼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xn까지 더한 거에다가 뭘 빼주세요? n 곱하기 m을 빼주세요.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 근데 요 n 곱하기 m이라고 하는 게 이게 m이거든. 이게 m이. 맞아? 거기다가 n을 곱하면 얘는 이게 되지. 그럼 얘는 그대로 다 빼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얘는 편차이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0이 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니? 편차이면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차의 평균을 낸 걸 가지고 내가 분산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3포도를 계산할 수가 없어. 왜냐면 다 더한 게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내가 n으로 나눠봐야 이렇게 나누는 게 평균일 거 아니야. 그치? n으로 나눠봐야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빵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편차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든 건데 분산의 정의. 얘는 뭐냐면 분산이라고 하는 건요.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편차를 그냥 다 평균을 내면은 빵이 될 게 분명하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게 분산입니다. 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봐.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여기서 다시 불러볼까? 여기서 편차를 구해. 다시 여기는 얘의 상황에서 내가 뭘 구해주세요? 분산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봐봐. 일단은 얘 평균을 구해봤더니 그 평균이 2가 됐어요. 현재. 됐니? 얘가 2였어. 그러면 걔를 내가 x에서 2를 뺀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겠어? 편차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x에서 2를 뺄게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빵이 되고 얘는 1이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내가 뭐 할래요? 제곱할래요. 그걸 제곱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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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니까? 편차 제곱을 하나의 뭘로 바라보고 변수로 바라보고 걔에 대해서 평균을 내고 싶은 중이니까 편차의 제곱을 여기다 써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가지고 뭐 해주세요? 평균해주세요. 그러면 요건 1 곱하기 얘니까 10분의 3이겠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얘니까 빨릴 거고 얘 곱하기 얘 한 거니까 얘도 10분의 3이겠죠? 그 두 개 더한 거니까 답은 5분의 3이 됩니다. 이게 분산 구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분산의 정의는 뭐라고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다시 평균은 뭐라고요 저희가? 변수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하는 거. 오케이? 다시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이제 파란색으로 쓴 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이 뭐예요? 물어보면 편차 제곱 평균. 그렇죠? 그럼 봐봐.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보자. 분산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Vx 이렇게 써요. Vx. V는 뭐의 약자일까? 분산.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Vx라고 쓴대요. X는 변수의 분산입니다. 이렇게 쓴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정의상 기호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정의상. 얘는 뭐가 되겠어? 2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x 마이너스 m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렇죠? 거기 있는 걔가 분산이에요. 됐어? 여기 있는 얘를 시그마에 관한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시그마에 관한 식. 시그마 관련된 식이 이게 한 번 보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저게 기억이 나야 돼. 저걸 보고서 이거 분산이구나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 여기 얘를 시그마로 그대로 바꿔보면은 여기 얘가 xi 이렇게 쓸게. xi 빼기 m 이렇게 쓰자. 그거를 뭐 했어? 제곱했어. 얘를 가지고 평균 내주세요잖아. 그럼 얘에다 뭘 곱할 거야? 얘가 변수니까 얘에다가 뭘 곱할 거야? 확률을 곱할 거야. 오케이? 그걸 다 뭐 할래? 더할래. i는 1부터 n까지. 여기 얘가 뭐야? 분산의 정의대로 식을 쓴 겁니다. 됐나요? 여기 얘가 뭐라고요? 분산의 정의대로 식을 쓴 겁니다. 이거 아래에서 이거 보고 이게 뭐야? 분산이네? 분산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오케이, 좋아. 그럼 여기는 얘 변형식을 한번 생각해. 계산식. 여기는 얘를 좀 전개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여기는 xi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xi에다가 더하기 m제곱 이렇게 되고 거기에 지금 pi 이렇게 붙어 있지. 전개합니다.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에 pi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요 2m은 상수니까 빠져서 2m 이렇게 써주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써주고 xi pi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m제곱은 상수니까 m제곱 이렇게 써준 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갑자기 얘는 얼마네? 1이네. 왜? 그냥 확률들을 다 더한 거네. 확률을 총합은 무조건 뭐랬어? 1이죠. 확률을 총합은 무조건 뭐랬어? 1이죠. 그죠? 확률 다 얘는 무조건 1이네. 근데 여기는 얘를 봤더니 여기는 얘가 뭐네? m이네. 2x네. 맞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 m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봐봐. 여기는 요 뒤에 요 식을 좀 정리해보자. 얘는 마이너스 2m 제곱에 플러스 m 제곱이지. 그러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m 제곱이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2x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앞에 있는 얘를 분석해요. 얘는 뭐가 되겠어? 얘가 확률이잖아. 확률에 뭐가 붙었어? 제곱이 붙었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제곱에 뭐가 돼요? 평균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얘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고 맞아?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고 뭐가? 분산. 오케이? 그래서 분산은 알아둬야 될 게 정의에 관련된 식.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변형했어요. 이걸 계산식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 계산식. 분산은 계산식으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해요. 대부분이. 근데 정의대로 계산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 문제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좀 연습을 해볼게. 그래서 정확하게 봐봐.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잘 정리해봤더니 결국 뭐였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형태로 계산해도 분산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라는 결론까지. 이렇게 됐어요?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여기는 이 문제에서 아까 우리가 구했을 때 여기는 얘가 분산이었잖아. 그치? 저기 쟤를 계산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다시 구해볼게. 봐봐. 지금 상황이 여기 x 이렇게 있었고 여기 1, 여기 2, 여기 3 이렇게 있었어. 그 다음 p 여기가 10분의 3이었고 10분의 4였고 여기 10분의 3이었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9, 2, x 이게 궁금합니다. 분산이 궁금해요. 그럼 여기 얘를 내가 이렇게 계산해도 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정의대로 간다면 얘는 뭐 어떻게 되는데 x-m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야 정상이야. m 값 먼저 구하고 계산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m 값은 얘가 될 테니까 이건 미리 구해놨다고 치자. 2x는 얼마 나왔어 아까? 2 나왔었지? 이 상태에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봐봐. 여기 얘를 먼저 가보자. 얘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 제곱을 알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다가 x제곱을 이렇게 써줄게. 그냥 1, 얘는 4지. 얘는 9 이렇게 될 거야. 됐습니다? 이래서 평균 내보세요. 뭐가 됩니다?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16 더하기 10분의 27 이렇게 되거든. 다 더하면 얼마니? 10분의 30, 46 이렇게 되나? 됐죠? 10분의 46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26 이렇게 나오겠다. 23 이렇게 나오겠다. 됐지? 거기다 뭘 빼주세요? 2의 제곱을 빼주세요. 2의 제곱을 빼주세요. 얼마 뺐어요? 4를 뺐어요. 얼마가 나옵니다? 5분의 3. 똑같이 나오죠.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저렇게 계산해도 되고. 봐봐. 뭐가 편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평균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할 줄 알아야 돼. 어떤 문제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거고 어떤 문제 저렇게 하는 게 편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평균 분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표준 편차라는 건 이거 따로 쓸 필요도 없어.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예요. 왜 루트를 씌웠을까? 원래 우리 편차의 평균을 구해서 이 3포도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편차의 평균을 내봤더니 무조건 빵 됐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제곱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루트를 씌워서 걔를 가지고 표준 편차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기호가 뭐냐면 시그마 x예요. 얘는 x의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시그마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나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얘가 대문자고 얘가 소문자거든. 오케이? 얘 시그마는 합의 기호로 쓰고 여기 얘는 표준 편차로 써요. 여기 얘는 6 아니야? 6을 좀 이렇게 기울여 놓는. 오케이? 얘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6처럼 쓰는데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시그마. 오케이? 시그마 x 이렇게 하면은 x의 표준 편차로 여기까지. 됐어요? 잠깐 쉬었다. 이제 풀어볼 수 없어요. 봅시다. 자, 일단 다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확률 변수였어. 그래서 좀 추가 설명 좀 해야겠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확률 분포를 배우고 있었어.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확률 변수였어요. 그치? 크게 보면은 확률 분포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가지. 이상 확률 분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에 따른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산 확률, 연속 확률 변수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차이가 뭐냐면 말 그대로야. 이산이라는 뜻이 뭐야? 이산 가족. 그럼 뭐야? 떨어져 있는 가족. 얘 떨어져 있어. 숫자들이 다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자연수라든지 정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가 이산 확률 변수예요. 그 분포예요. 연속 확률 분포는 그냥 다 이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변수 자체가 실수 범위야. 실수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이런 예예요.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보통 옛날 시계들은 여기서 1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똑똑
또 이렇게 갔었지.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시끄러웠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초침이 가리킬 수 있는 그 값을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59까지일 거야. 맞아요? 총 60개의 값을 가질 수 있겠지. 근데 요즘 시계는 어때? 부드럽게 초침이 이게 이렇게 가잖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초침이 가리킬 수 있는 의 범위는 0에서부터 60 되기 전까지겠지. 그러니까 봐봐. 첫 번째 상황에서 얘가 1초를 가리킬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60분의 1일 겁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 1초를 가리킬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거야. 빵이 됩니다. 왜? 되게 많으니까. 다 되잖아. 1 바로 전에 0.0000 0.999가 될 수도 있고 0.1.0001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얘를 가리킬 확률이 1이 됩니다. x니까 0이 됩니다. x니까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어는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걸 배우고 있어요. 이걸 다 배우고 나면 우리 연속 확률 분포를 배우게 됩니다. 됐어?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인 것만을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분의 수의 합은 뚝뚝 떨어져 있겠지? 맞아?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뭐밖에 없어. 합이 2부터 12까지 그지?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 맞아. 맞아? 그다음에 배차 간격이 4분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시간이라는 건 연속적으로 흘러가죠. 맞아? 내가 3분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3.0001분을 기다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연속 확률 분포가 돼요. 오케이? 그다음 얘는 자유투 성공률이 0.8인 농구 선수가 5번 자유투에서 성공한 횟수래. 그럼 성공한 횟수는 빵번부터 5번까지 총 6개밖에 없겠지? 이거는 맞아요. 그다음 리을러 볼펜 2자루, 연필 3자루가 들어있는 필통에서 임의로 두 자루를 꺼냈을 때 나오는 연필의 개수 한 자루 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한 자루만 나올 수도 있고요. 두 자루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라 이상 확률 변수.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실제로 가보자.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요. 다음 표를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처음에 너희는 이제 이 표를 너희가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돼. 얘가 0, 1, 2, 3이 된다라는 이유부터 찾아내요. 지금 3번 던졌으니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8분의 1 똑같이 나오겠지. 3번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일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앞면이 나오는 건 이거는 뭘 따라가? 이거의 확률은 뭘 따라가겠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라가겠지. 맞아? 똑같은 짓을 3번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3번 중에서 한 번만 앞면이 나올래요.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었고요.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었습니다. 두 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8분의 3입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구해놓으면 사실 우리는 얘를 구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다 더한 게 1이 되고 싶으니까 얘도 8분의 3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너희는 문제 풀 때 꼭 다 구해보세요. 왜냐면 검산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 다 계산한 다음에 다 넣어봤는데 다 더했더니 1이 안 나와? 그럼 뭔가 돼서 잘못한 거야. 그죠? 그럼 검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니까 너희는 끝까지 다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보자. 59번. 검은 공 2개랑 흰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은 뭐가 있을까? 동시에 3개의 공을 꺼냈지. 검은 공이 나오는 게 궁금해. 검은 공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나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지. 흰 공만 3개 뽑으면 되잖아. 아니면 얘가 1개만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겠지. 3개 나올 수 있어요? 없네요. 그치? 검은 공은 2개까지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밖에 없었습니다. 그치? 이 상태에서 각 값이 가질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0이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x가 0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겠다. 맞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전체 6개 중에 나는 몇 개를 고를 겁니다. 2개를 고를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흰 공 4개 중에서 2개를 골랐어요. 다 흰 공에서만 골랐어요. 그럼 검은 공이 빵개가 되겠죠. 여기 얘는 뭐가 되니? 15분의 6이 됩니다. 얘는 5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게요. 됐죠?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x가 1이 나올 확률 구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60 2분의
2C 1 곱하기 4C 1 이렇게 하면 되죠? 얘는 15분의 8이 됩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x가 2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얘는 뭐가 됩니다? 6C 2분의 2C 1이 됩니다. 얘는 1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률 분포표로 만들어주세요. 여기 얘가 될 확률이 15분의 6 이렇게 쓸게. 여기 15분의 8, 15분의 1. 다 더하면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주세요. 되나요? 확률 분포표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기는 저 표를 바탕으로 우리는 뭘 구할 거니까? 평균과 분산을 구할 거니까. 됐습니다. 나머지 A 단계는 한번 쭉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일단 우리는 한 문제 가지고 직접 다 해보자. 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556번. 자,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을 확률 변수 뭐라고 했어? X라고 했어. 그러면 그 금액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앞면이 몇 번 나왔어요? 몰라요. 그치?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확률 변수는 0이 되거나 아니면 앞면에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100원이 되거나 혹은 뭐가 됩니다? 2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얘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입니다. 너희들이 요거 세 개를 먼저 구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얘가 됐다는 뜻은 둘 다 뒷면이 나왔군요. 맞죠?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건 둘 다 앞면이 나왔군요. 4분의 1입니다. 얘는 뭐 보지 않아도 그냥 4분의 2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됐죠? 이 상태에서 x의 뭘 구해주세요? 기대값 구해주세요. 이거잖아. 그러면 이 x를 구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곱해서 다 더해주세요. 얘는 4분의 200에다가 4분의 200이네요. 그죠? 4분의 400이니까 10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알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얘기까지 마저 하고 갈게요. 여기는 요거 중요합니다. 잘 봐봐. x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x1, x2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xn 이렇게 될 때 여기 p 이렇게 p1이 있고 p2가 있고 pn이 이렇게 있었나 봐. 여기서 내가 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xi, pi에다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다 더할 거예요. 됐나요? 누가 알겠지? 그럼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배의 x를 구합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게 ax가 궁금해요. 얘 평균이 궁금해요.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ax1, ax2 이런 식으로 해서 axn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구해보면 얘는 뭐가 될까? i는 1부터 n까지 axi에다가 pi가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는 요 a는 상수니까 이렇게 빠져나와도 되지. 그래서 여기 a 빼봤더니 i는 1부터 n까지 뭐가 됩니다? xi의 pi가 됩니다. 근데 여기 얘는 뭐였어? 얘였잖아. 그렇지? 얘는 a, 2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대. 맞아요? 좀 더 가보자. ax 더하기 b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나 봐요. 오케이? 그럼 얘는 첫 번째 거는 ax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axn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죠? 내가 궁금한 게 ax 다시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애 평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라고 하면은 얘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xi 플러스 b에다가 pi를 곱하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쪼개보자 이렇게. 그럼 얘는 axi pi의 시그마 이렇게 나올 거고 더하기 b의 시그마 pi 이렇게 나오겠죠? i는 1부터 n까지 요 a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얘가 뭐가 됐어요? 2x. 얘는 뭐가 됐어요? 1이 됐죠. 그냥 확률 다 더한 거지. 그러니까 얘의 의미를 보는 거. 확률을 다 더했네? 1이네? 됐죠? 결론 얘는 뭐가 됩니다? a배의 2x 더하기 b가 됩니다.
오케이? 이거 기억해줘. 다시 여기다 써. 이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 a배의 2x 더하기 b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되나요? 자, 시간 관계상 다 증명해주고 싶은데 증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얘는 a제곱 vx가 되고요. 표준편차 ax 더하기 b는 절대값 a에 표준편차 x. 저런 성질이 있어요. 좀 배운 적 있지? 처음 배운 적 있어. 저렇게 분산만 한번 다시 증명해 볼까? 분산만 증명해보자. 밑에 표준편차는 뭐 별거 아니니까, 그치? 루트 씌우고 이렇게. 분산은 저희가 뭐였죠? 분산은 저희가 시그마 마이너스 1부터 n까지 xi 마이너스 mn 제곱에 pi였죠? 맞죠? 그럼 가봅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제 v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얘 분산이 궁금합니다. 그럼 나는 뭐를 먼저 알고 있어? 이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는 얘는 a배의 2x 플러스 b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치? 얘를 좀 mb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니?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이 x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얘가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ax i 더하기 b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얘의 평균은 AMB가 되겠지. 그렇죠? 여기는 AM 마이너스 플러스 B 이렇게 들어요. 이거의 제곱에 PI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 요 B랑 요 B는 사라져서 없어지네. 그 다음에 여기 얘랑 여기 얘는 A로 묶이죠. 그럼 얘는 A의 제곱이니까 A 제곱에 XI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얘가 PI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의 제곱은 이쪽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얘 가만 보니까 얘가 뭐야? 원래 분산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곱배의 분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나요? 그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증명하죠. 됐습니다. 오케이. 저 세 가지 공식 저거 되게 많이 쓰인다. 오케이. 근데 저기는 저 공식을 왜 쓰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랑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가지고 얘를 구하는 것도 물론 하면 좋아요. 근데 봐봐, 좀 전처럼 이렇게 표로 주어져 있었나 봐.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굳이 이거 3x-1 이거 구한 다음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는 게 편하겠니? 아니면 얘를 가지고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한 다음에 거기 있는 걔를 통해서 좀 쉽게 가는 게 편하겠니? 두 번째가 편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계산을 좀 간단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앞에 문제 여기는 요 문제였다 쳐. 봐봐. 내가 확률 변수 하나를 다시 잡아볼게. y라고 잡아볼게. y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이렇게 했을 때 앞면의 개수, 이렇게 잡아보세요. 오케이? 앞면. 그러면 내가 뭘 구할 수 있냐면 2y를 구할 수 있어요. 2y. 봐봐.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y야 지금 현재. 얘는 0, 1, 2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얘가 p였어. 여기 있는 확률이 4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가 4분의 1이었거든 아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곱했더니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거 1이지. 됐어? 이게 분산 구해보자. vy 이렇게 구해보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다? 평균만 구해. 아까 평균 문제니까. 그럼 이렇게 됐잖아. 근데 내가 봐봐. 그러면 이 앞면이 나온 거만큼의 100원짜리였으니까 금액의 합이라는 거는 결국 100y 아니었을까? 맞아? 내가 가져가는 금액은 100y였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내가 이렇게 되니 얘가 궁금합니다. x가 이거였을 테니까. 맞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2y가 됩니다. 즉 뭐가 돼요? 100이 돼요. 훨씬 계산이 간단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기는 저 성질을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 절대값 쓴 이유는 여기다 루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루트 a의 제곱이 뭐가 됩니다?
절대값 A가 됩니다. 요 사실 때문에 저기 절대값이 붙은 거예요.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됐죠? 그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문제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였다고 쳐보자. 3번. 여기 궁금했네. 이거들 한번 가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보자. 일단 이 분산이든 표준 편차. 봐봐.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난 뭘 구해야 돼? 분산을 구해야 돼. 분산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나는 어쨌든 평균을 구해야 돼. 나는 먼저 뭘 구할 거냐면 EX를 먼저 구할 거야. EX를 구한 다음에 VX를 구할 거고 VX를 구한 다음에 시그마 X를 구할 거고 시그마 X를 구한 다음에 시그마 마이너스 6X 플러스 5를 구할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6배의 시그마 X가 되게 분명한 거야. 그치? 나는 시그마 X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6배 해줄래요. 이게 이 무릎에서 원하는 답일 거야. 그럼 가보자. 그럼 얘 평균 구해주세요. 곱합니다. 얼마? 0. 곱합니다. 6분의 1. 곱합니다. 6. 2. 얘는 1. 이렇게 된다. 됐어? 그럼 이거 더하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2분의 3이지. 응? 평균은 얼마 나왔어? 2분의 3 나왔어. 됐죠? 그럼 여기서 내가 분산을 구하고 싶었나 봐. 그럼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요? 그걸 뭐라? x 빼기 m을 뭐라고 부르지? 편차. 편차? 제곱에 평균을 분산이라고 했잖아. 이거 기억해? 그렇지? 이거 머릿속에 그냥 딱 들어있어야 돼. 분산이 뭐지?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 평균이 뭐지? 그러면 변수 곱하기 확률을 다 넣은 거. 오케이? 그렇게 들어있어. 어쨌든 그럼 걔들 정의는 구할 수도 있지만 계산식을 이용해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왜냐면 얘 봐. 얘에서 얘를 빼고 싶진 않잖아. 얘에서 얘를 빼고 싶진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x의 제곱을 먼저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0이고 1이고 4고 9였을 거라면. 그러니까 얘를 계산할 때 나는 2의 x의 제곱 요거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할 거예요. 평균 제곱이니까 요거 계산해보자. 요건 뭐가 되겠어? 그럼 곱해서 다 더하면 되잖아. 그렇지? 어떻게 돼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4 더하기 3입니다. 맞아요? 얘가 얼마야? 6분의 5가 되겠네. 그럼 6분의 뭐니까? 18이니까 6분의 얼마가 돼? 23이 돼요. 되나요? 이거 6분의 23. 그럼 6분의 23에서 뭘 빼주세요? 4분의 9를 빼주세요. 되나요? 그게 분산일 겁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6분의 23에서 4분의 9를 뺐어요. 얘는 뭐가 됩니까? 12분의 요건 2배 할 거고 요건 3배 할 거잖아. 2배 하면 이거 46, 3배 하면은 18입니다. 됐죠? 이게 얼마니? 28인가? 맞아? 그럼 12분의 28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로 나누면 3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어? 3배를 해야지. 27입니다. 됐어요? 넘어가요. 얘는 뭐가 됩니다? 12분의 뺐더니 얼마? 19니? 맞아? 12분의 19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다. 요거 구했다. 요거 가지고 뭘 구해주세요? 표준 편차 구해주세요. 뭘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리고 일단 몇 배 해주세요? 6배 해주세요. 이게 답입니다. 6 루트 12분의 19가 됩니다. 됐죠? 요거 이제 여기 와서 정리만 하면은 됐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2단계로 갑니다. PX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뭐밖에 없니? 다 0에서 1 사이 값을 가져야 되고 다 더하면 1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K 값이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1 넣고 2 넣고 3 넣은 게 다 확률들 값일 거 아니야. 그렇지? K 더하기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된 거거든요. 현재 K고 4K고 9K잖아. 이거 다 더하는 게 얼마다? 1이다. 그러니까 다 더하면 14K죠. 얘가 1이 돼야 되는데 K는 얼마구나? 14분의 1. 이런 식으로 보죠. 되게 쉬운 거야지. 근데 확률 쪽에서는 미리 선생님이 좀 얘기하지만 요 통계 쪽에서는 계산량이 좀 많아요. 근데 계산 실수하기가 되게 쉬워요. 계산이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다 해주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기서는 뭐 얘 더하기 얘가 2분의 1이면 되겠네, 그지? 그런 식으로 직접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줘. 여기는 얘도 이거 다 더할 거야. 근데 여기는 얘가 딱 봐도 부분 분수 꼴이잖아. 그래서 시그마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면 또 이항 분리 걸로 바꿔서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됐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봐봐. 뭔가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얘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봐. 얘 무슨 의미? 여기는 얘가 b잖아. b. 4분의 3에 여기 얘가 얼마야? 2a지.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저런 식을 하나 줬어 우리한테. 그 다음에 또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다 더해볼까? 요거 더하면 3a, 이렇게 더하면 4a. 그러니까 3a 더하기 4a. 이게 4분의 1이었으니까 이것만 더하면 4분의 3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연립하면 내가 a 값이랑 b 값을 구할 수 있을 거죠. 그래서 a 값이랑 b 값을 계산했으면은 2에서 4 사이니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구해주면 답이에요. 어렵지 않죠? 봐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잘 생각해. 우리가 x 다시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뭐라고 쓰냐면 x는 2거나 또는 뭐라고 써요? x는 3입니다 이렇게 쓰지. 그죠? p 해가지고 지금처럼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 되는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쫄 필요 없어요. 얘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 p x가 2거나 또는 x가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치? 그럼 이제 2거나 3인 게 궁금한 거니까 얘는 px가 2일 때 확률과 px가 3일 때 확률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요거 가볼까?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 2명을 뽑을 때 뽑힌 남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은 확률 변수 x에 좀 집중을 해봐. 남학생 수잖아, 그지? 그죠? 그럼 남학생 수가 될 수 있는 값들은 뭐 있을까? 일단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 중에서 임의로 대표를 몇 명 뽑았대? 2명 뽑았대.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거는 0 아니면 1 아니면 2였겠지. 그죠? 그럼 얘가 될 확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얘가 될 확률 각각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겠다.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뭔지 봤어. 1 이상인 거. 그러니까 얘는 1이거나 2인 거. 이게 궁금한 거잖아. 그럼 나는 이거 2번이나 계산해야 되거든. 확률 분모표를 그때그때 다 완성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계산하면 돼요. 나중에 평균 얘기, 분산 얘기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구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 전에 확률이 궁금할 때는 그냥 그때 거기 있는 그 값만 구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게 편하겠어? 아니면 이걸 구해서 1에서 빼는 게 편하겠어? 그럼 얘를 구해서 1에서 빼는 게 편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나는 px가 얼마인 거 구할래? 0인 거 구할래? 그걸 1에서 이렇게 뺄래? 이렇게 그냥 해석해버리면 돼. 뭐 6번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잖아. 그렇지? 그 흐름대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빼기 뭐가 되는 거야? 0이 될 확률. 전체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여학생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됐죠? 이렇게 해서 다 보여줄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평균과 편차를 구해주세요. 한 문제만 풀어볼까 저희가? 자, 요거 한번 풀어. 요거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자꾸 450 정신없는. 봐봐. 155 넘은 거. 네,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게 뭐였냐면 통계 쪽은 뭐라고 했어? 정의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네. 정의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두 개가 중요해. 정의가 중요하고 계산이 중요해. 오케이? 계산이 잘 안 되는 건 계산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즉 그 계산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니 여기는 계산 많이 해야 다들. 왜냐면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오케이? 네. 됐어? 가보자. 자, 분산을 구하고 싶었나 봐요. 분산을 구하고 싶었나 봐요. 나는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되는데?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치? 평균을 구하려고 봤더니 확률 질량 함수 줬고 확률 변수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을 줬네. 그치?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자. 이거 만들어 봤니? 네. 오케이. 틀렸어요?
14분의 뭐가 됩니다? 2, 14분의 3, 14분의 4, 14분의 5가 됩니다. 다 더하면 14 되는 거 맞죠? 1 되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2x 한번 구해봅시다. 2x는 뭐가 될까요? 14분의 2에다가 6에다가 12에다가 20 이렇게 되겠다, 그지? 14분의 뭐가 될까요? 40 이렇게 나와. 됐어? 좀 줄여. 7분의 10, 20 이렇게 했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이제 분산을 구하려면 분산의 정의가 뭐였지, 수민아? 편차 제곱의 평균. 그렇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지. 그럼 편차를 구하려면 여기서 내가 얘를 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나는 뭘로 할 거야? 분산을 구할 때 계산식으로 들어갈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줄래요. 이렇게 들어가. 됐어? 그래서 자, 요거 한번 구해보자. 요거 구하려면 요거 제곱하면 되니까 요거는 뭐야? 1이고 요거는 4고 요거는 9고 요거는 뭐야? 1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저기 이 x의 제곱을 구해봅니다. 14분의 2 더하기 12 더하기 36 더하기 80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 나왔어? 14분의 130 나왔어? 잠깐만. 나도 해볼게. 50, 130. 잘 나왔어.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14분의 7분의 7분의 몇 나왔어? 60 이렇게. 자, 빼기 뭐 하면 돼? 49분의 400 이렇게 하면 되죠? 됐습니다? 여기다 이제 7 곱하고 다시 7 곱해가지고 통분합니다. 얘는 49분의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얼마니? 400 55? 이게 455래. 그럼 이게 55가 되거든. 또 그렇게 안 나왔어요. 또 그렇게 7분의 20을 안 나오고 14분의 40이랑 14분의 130을 그걸 이제 약분 안 하고 했는데 아, 14분의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돼. 이상해요. 14분의 어떻게 했다고? 20의 제곱이 있겠다고? 네. 40의 제곱이 있겠다고? 네. 보자. 14의 제곱분의 그럼 분분할게. 여기다 14 곱하면 되지. 그럼 여기다 14 곱하면 얼마야?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보자. 2, 1, 5, 2 얼마니? 1, 8, 20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네? 네, 맞아요. 맞아? 그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럼 14의 제곱분의 요거에서 요거 뺐어. 얼마야? 220인가? 네. 됐니? 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190. 4로 나누자. 네. 4로 나누자. 네. 오케이? 그럼 얘는 2의 제곱, 7의 제곱이니까 7의 제곱 49 될 거야. 근데 이거 4로 나누면 얼마야? 나오네.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얘가 4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에서 끝났어. 100에서 끝났어. 그럼 이 계산은 정말 끔찍해질 수밖에 없어요. 평균이 궁금합니다. 만약에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지금은 이거 100까지 다 담으면 절대 다 담은 게 1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된다고 지금 보정이 돼 있다고 생각해보자면 1400 뭐 이렇게 돼 있었나 봐. 이렇게 해도 사실 1이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얘가 다 담으면 1이 되게끔 지금 돼 있나 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그냥 x에다가 x가 1일 땐 제라고 있고 2일 땐 제라고 있고 3일 땐 제라고 있고 100일 땐 제라고 했으니까 x 이게 변수야. 이게 변수. 거기다 뭘 확률을 곱할 거죠. 확률은 뭐예요? 지금은 1400분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를 1부터 100까지 다 더한 걸 가지고 평균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시그마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양이 작았으니까 일일이 한 땀 한 땀 했는데
얘가 양이 많아지면은 그걸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시그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거 기억하고 있잖아.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n은 k는 뭐였어? 그렇지? 네. 그렇지. 그리고 k 제곱 6분의 n은 n 플러스 1 플러스 세제곱은 요거 전체 제곱이었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니 뭐 x에 대한 2차식 나오잖아, 그렇지? 2차식 나오니까 요거랑 요거 이용해서 저거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할 생각을 버려.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시그마로 사실 계산했으면 했는데 지금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일일이 했어요. 양이 많아지면은 시그마를 써주세요. 됐죠? 좋습니다. 자, 이건 몇 번까지니? 오, 아직도? 다섯 문제 남았어. 보자. 3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7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나오는 당첨 제비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분산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저희가 딱 발견했을 때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야 돼. 맞아? 네. 여기서 x 여기 딱 써놓고서는 x가 될 수 있는 게 뭐뭐뭐뭐니까 승리가 될 게 없어. 승리가 될 게 없어. 당첨 제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0, 1, 2, 4. 그렇지. 0과 1과 2와 3. 맞아요? 그래서 0이 나올 확률은 뭐겠어요? 전체 몇 개 중에서? 7, 7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4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여전히 7C 3분의 얘는 3C1 곱하기 4C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이 확률들 다 계산해가지고 걔를 통해서 평균 구한 다음에 걔를 통해서 분산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 이 한 문제 푸는데 그 뭐지 계산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장난 아니지? 근데 이 하나 각각 자체가 어렵진 않잖아. 다 할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량이 많다고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결코 괜히 좀 귀찮은 문제인 거야. 그렇죠? 근데 통계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귀찮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기대값. 이런 거야.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그 동전을 받는 게임이 있었대. 이 게임을 한 번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네. 그 금액의 평균을 구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평균 구해주세요. 될 수 있는 돈의 개수를 돈을 먼저 써봐. x가 될 수 있는 건 뭐겠어? 빵원, 그다음에 50원, 100원, 그다음에 150원, 그다음에 200원 이렇게 있지. 5개나 있는 거지. 그러보다 얘가 되는 건 다 뒷면이 나오면 되니까 8분의 1일 거야. 얘가 되는 건 다 앞면이 되면 되니까 8분의 1일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되는 건 몇 개일까? 2개. 그치? 50원짜리 2개 중에서 하나만 앞면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봐봐. 원래는 3개의 동전이 있었으면 2분의 1로 하나만 뒤집어져. 그 다음에 2개는 안 뒤집어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뭘 쓸 거야? 3C1 이렇게 쓸 거야 원래는. 근데 여기는 얘가 뭐라고 했어요? 가지수라고 했잖아. 50원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50원이 나오려면 얘가 몇 가지밖에 없었어. 얘는 이렇게 분리가 돼야 돼 사실은. 50원짜리 2개 중에서 하나만 앞면이 나오는 거고 하나 뒷면이 나오는 거고 100원짜리 무조건 앞면이 나오는 거야. 그치? 얘는 8분의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여기는 얘네들 갖다 써가지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뭘 구해주세요? 평균 구해주세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될 확률 구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문제가 확률 문제였다면 여기는 이 통계 쪽에서는 이걸 다 몽땅 구한 다음에 보이는 걔를 가지고 평균까지 다 구해야 되는 좀 더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뭘까? 계산이야. 그렇지? 이게 한 문제 잘못 걸리면 막 5분, 10분씩 풀어야 돼.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연습해줘야 돼. 그 연습을 시험 보러 들어가서 하면 안 돼. 그렇지? 미리 연습을 해놓고 들어가야 된다. 알았죠? 여기선 계산력 싸움이에요, 사실. 계산을 얼마나 잘하냐. 다시 말하자면 확률에서 통계 쪽에서 오답이 나왔다. 공부를 안 했다. 끝. 여기 공부를 하면 그냥 점수가 나오는 되게 정직한 단원이에요. 오케이? 정말이야. 여기서 성적이 안 나왔다? 나는 공부를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죠.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모든 개념 다 설명하고. 등급 되게 높아요. 응? 근데 공부를 다들 안 해요.
어려워 보이나 봐.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었어? 어려운 거야? 복잡한 거? 귀찮은 거야? 귀찮은 거지. 맞아? 너희의 인식은 이미 그렇게 바뀌었어. 왜? 제대로 정의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봐봐. 나중에 선생님이 평균이 뭐예요? 생각해. 그럼 안 돼. 평균이 뭐야? 그럼 변수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하. 그래서 정의를 확실하게 기억해 놓고 나중에 통계 쪽 가서 뒤쪽에 가면은 분포 진짜 분포 쪽 들어가 정규 분포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뭐 모평균 추정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은 애들이 손도 못 대요. 정의를 몰라. 정의를 몰라. 실제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분산을 구할 줄 몰라. 이게 뭐 표준화 시켜야 되는데 표준화 시킬 줄은 아는데 표준화 시키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오케이? 그런 개념들은 선생님이 확실하게 다 잡아줄 테니까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너희는 뭐 해야 돼? 확실하게 연습을 해야 돼. 알았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진짜 정직한 단어. 와, 이거 그냥 수능에서 통계가 틀렸다? 대학 안 가겠다는 얘기야. 진짜 통계는 진짜 쉬워요. 그냥 들어올 뿐. 보다시피 들어올 뿐. 근데 처음에는 너희들이 숙제하면서 좀 많이 막힐 거예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표현들도 익혀야 되니까 최대한 연습 많이 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지우고 안 막혀서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 그래, 오래 걸려. 근데 미리 해요. 볼게요. 다음. 자, 평균이 마이너스 1이고 분산이 2인 확률 변수 x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얘 평균이 1이고 얘 분산이 2였대. 그치? 그럼 뭘 준 거야? 지금 2y가 얼마였대? 1이었대. 그 다음에 또 뭘 줬어? vy가 얼마였대? 얘가 2였대. 이거 근데 여기는 얘가 뭐였어? ax 플러스 b였잖아, y가. 얘가 1이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v에 ax 플러스 b가 얘가 2였다는 소리지. 근데 여기는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으니, 그렇지, ae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으니 얘가 1이었다는 소리고, 얘는 a 제곱에 vx라고 쓸 수 있으니 얘가 2였다는 뜻이잖아.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서 얘가 얼마라고 준 거야,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얼마였고요? 1이었고, 여기서 얘가 2라고 준 거야. 맞아? 그러면 a 제곱 2 곱하기 2였다는 뜻이지. a는 양수라고. 그러면 a는 1이었겠죠. 얘가 1이었으니까 b가 얼마였겠어? 2였겠죠. 너무 쉽죠.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냥 술술술술. 넘어갑니다. 됐어요. 다음. 2개 남았네. 자, 보자. 자, 내가 궁금한 게 얘래. 그럼 난 처음에 뭘 구할 생각하는 거야? 시그마 x의 4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시그마 x를 구해야 하니까 나는 vx를 구해야 돼. vx를 구해야 되니까 2x를 구해. 오케이? 2x를 구해야 되니까 a 값을 구해야겠네. 근데 a 값이니까 다 더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a 값은 4분의 1이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4분의 1이 되는 거고 4분의 1. 요거 통해서 이거 뭐야? 평균 못 구하면 바보. 그렇지? 그다음 그 평균 가지고 분산 못 구하면 저기 바보. 그걸 루트 못 씌우면 바보. 4배 못 하면 바보. 그러니까 이거 못 풀면 바보. 오케이? 시험 문제입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마지막. 자, 파란 공 3개, 노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노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v5x 더하기 3이 궁금합니다. 이런 뜻이고, 그럼 얘를 구할 때는 분명히 나는 25배의 vx를 구하려고 해도, 그럼 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는 또 2x를 또 못 구하면 바보. 됐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얘를 구하려면 다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뭘 먼저 만들어줘? 확률 분포표를 먼저 만들어줘. 오케이? 확률 x가 될 수 있는 불안공의 개수가 x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뭔지 먼저 판단하고, 걔가 될 수 있는 값이 뭔지는 딴 개, 동시에 몇 개, 2개가 한 개, 2개 이거잖아요. 얘는 확률 각각 계산해주고, 그걸 통해서 평균 구해주고, 그걸 통해서 분산 구해주고, 거기다가 25배 해주면 답이야. 그렇지? 되게 귀찮지? 되게 귀찮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풀어야지. 우리는 의리잖아. 그치? 시험 내는 사람들이 갑이지. 맞아요? 뭐 이렇게 해달라면 해줘야지. 뭐 이런 걸 해요 라고 할 수 없잖아. 그렇게.
그래서 하나씩 다 차근차근 꼼꼼하게 해주세요. 근데 다시 미리 말하지만 너희가 이거 귀찮다고 지금 안 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지금 평균 구하는 거에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야 되고 분산 구하는 거에 개념이 확실하게 잡혀야 돼. 표준 편차 구하는 것도 확실하게 잡혀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이항분포 들어가서 또 할 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 들어간 다음에 이항분포 들어가면 또 거기서 되게 복잡한 내용이 막 나와요. 근데 결론은 되게 쉽게 나오지만 어쨌든 그거 가지고 막 할 수 있고, 정비분포 들어가서 또 할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정 들어가서 또 할 내용이 나오고. 누가 아니 처음이 제일 힘들어. 그 다음부터 노가다 별로 없어. 여기는 얘만 끝나면 돼. 그랬지? 이항분포부터는 되게 행복한 단원이 될 겁니다. 알았죠? 항상 이게 항상 그래. 봐봐. 개념이 별로 많아 없어. 개념이 별로 없어. 크게 많지 않아. 그냥 정의 몇 개 외운다면 그거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이잖아, 전부 다. 맞아? 그러니까 그것만 잘할 수 있으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얘는 계산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개념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 그렇다면 개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게 많다는 소리고 계산량이 줄어든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만 잘 한번 고생해보자. 그리고 문제 양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 숙제는 9번까지야. 9번까지. 맞아? 여기까지만 한번 잘 풀어보고 꼭 다 풀어봤어.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테스트가 있어.